환경 관리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은 산모와 태아 건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임신성 질환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임신부의 혈압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차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심소현입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전에 정상 혈압이었던 산모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임신 중에 출혈과 감염과 함께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임신성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임신성 고혈압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태반 관련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반은 태아와 모체 사이에서 태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 교환을 하는 기관입니다. 초기에 그렇지만 태반이 형성될 때 태반과 모체 자궁벽 사이에 저항이 생겨서 태반에 혈류 공급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인자들이 혈관 수축을 일으키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질환입니다. 임신 전 혹은 임신 초기에 정상 혈압을 보이던 산모가 임신 20주가 지나서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는다면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단 한 번 높았다고 해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고 심신이 충분히 안정이 된 상태에서 6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이상 측정을 했는데도 높은 경우에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혈압만 상승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점점 진행될수록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체중 증가가 되겠습니다. 임신 중후반기 임산부 체중의 증가의 정상 범위는 일주일에 400에서 500g 정도입니다. 하지만 임신성 고혈압에 걸렸다면 일주일에 1kg 이상 증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두통이 생기거나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부종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신 말기에는 생리적으로 부종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말기에 부종이 심해진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부종이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실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란 임신 중기 이후에 발병하는 특이한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임신성 고혈압 환자의 약 15에서 25%에서 혈압 상승과 함께 단백뇨가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고혈압과 단백뇨 모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만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했지만 최근에는 단백뇨가 없다 하더라도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혈소판이 감소하거나 심기능 부전, 구토, 심한 두통, 상복부 통증, 시야 흐림 등의 임상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조금 더 진단의 범위가 넓어졌죠. 이는 혈압이 급성으로 오르면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경련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자간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모성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또 태반 및 태아로의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서 태아의 발육 제한이라든지 태반 조기 박리, 태아 사망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의심 증상이 보여서 본인이 정말 임신 중독증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임산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독증의 진단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 검사는 태반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형성 인자들의 비율을 측정해서 임신 중독증을 예측을 하는 검사로서 정상 임신부보다 이 검사 수치가 높게 되면은 임신 중독증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검사의 최장점은 음성 예측도가 99%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 결과의 수치가 정상이라면 일주일 이내에 임신 중독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간주가 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 임신 중독증 발현 2주 전부터 점점 오르기 시작하는데 검사 수치를 통해서 현재 임신 중독증 여부뿐만이 아니라 향후 임신 중독증 발생 여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을 넘지 않아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혈압이 138에 80으로 애매한 경우라든지 또 혈압은 높지 않지만 체중이 증가하거나 부종, 단백뇨 등과 같은 임신 중독증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 이 검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처방된 혈압약을 복용해도 모유수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유수유에 안전한 약은 보통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 확장제 등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는 아달라트, 하이드랄라진 등과 같은 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아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약 복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성 고혈압은 대부분 분만 후 4주 이내에 정상화가 되기는 하지만 이를 간과할 경우에는 자칫 추후에 만성 고혈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중독증은 다른 고혈압 질환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임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임신의 종결과 함께 치유가 되는 특이한 내과적 합병증입니다. 즉 분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질환인 것입니다. 34주 이후에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태아의 폐성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분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4주 미만에서 경증 임신 중독증 산모의 경우에는 당장 분만을 할지 아니면 하루를 더 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임신 중독증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만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임신 중독증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대부분 임신 초기에 태반이 형성이 되면서 정해지기 때문에 과거에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이 있었던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는 것이 향후의 임신 중독증의 발병률을 낮춰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독증을 이미 진단받은 이후에는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고혈압은 두통, 뇌출혈, 뇌졸중을 야기를 할 수 있으므로 항고혈압제제를 복용을 하면서 저염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타이레놀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중독증의 중증도 여부입니다.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항고혈압제에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태아가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빠른 분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왕절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독증이 항고혈압 약제에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태아도 힘들어하는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촉진제를 사용을 하면서 자연 분만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34주 미만인 경우에는 아가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면서 자궁 수축과 그 다음에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동안에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임신 중독증을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상황이라면은 언제 분만을 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임신 중독증은 산모분들이 특별한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삭이 아닌 분들께서는 주치의가 분만 결정을 할 때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힘든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임신 중독증이 너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합병증이 그만큼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와 산모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합병증도 최소화하는 시기를 주치의가 잘 결정을 해주실 것이니까 믿고 따라주시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잘 회복을 하시고 건강한 아가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